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명쾌한 분석, 즉 대의명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은 기초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지방자치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활약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굿모닝 충청은 대전시의회 22분의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는 동시에 이분들의 예능감을 검증함으로써 145만 대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신 황경화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님에 대한 뒷조사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그래요? 먼저 1967년 대전 출생이시고요. 대동초와 동중, 충남기계공고를 명예 졸업하셨고 대전대 사회복지대학원을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갖고 계신데요. 한국장애인기술협회 충청지부 지부장, 장애인업계협회 회장을 지내셨고요. 이 밖에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공동대표. 맞습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도 의정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대전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조례 증진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네, 정말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자격증이 또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니까는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상담심리치료사 2급 맞습니까, 의원님? 네. 이 정도면 대전시의원 아니어도 뭐 생계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생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시군요. 네네.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의원님, 정계 입문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91년도에 제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거든요. 이제 군대까지 다 갔다 와서 제대한 지 이제 5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장애인이 됐는데, 장애인이 되면서 이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한 예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프트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왕성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리프트 사고가 많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이렇게 어렵게 만든 리프트를 이 재원을 갖추지 않으면 폐쇄하라라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권고가 있어서 폐쇄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국가에서 어려울 적에는 안 도와주다가 물론 이제 우리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사실 많이 분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이 관련된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최근에 의원님 5분 발언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에 대한 점검과 어떤 개선을 요구하신 걸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런 의정 활동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짧게라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금방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이 제가 이제 조례를 7개, 그 중에 이제 한 개는 그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특별위원회 그 결의안이었고요. 6개가 이제 조례안이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게 조례안입니다. 예컨대 이제 그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다 타고 다니는데 이 보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고장이 나면 그리고 타이어가 펑크 나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조례라든지 또 전동열차 타고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우리 이제 시에서 보험을 들어줘서 보상을 받게끔 한다든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재산상의 어떤 이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더군다나 서울서부터 전국으로 다 이 보험이 지금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매번 전국에서 복지 수범 도시로 1등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 도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조례들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조례들을 평소에 생각했던 조례들을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장애를 입으신 지 지금 기간으로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91년도니까 해수로는 34년 됐습니다. 되셨군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직접 위원으로서 그 당시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변화, 장애인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 실태는 좀 어떻게 느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다친 91년도에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나가면은 초등학생 아이가 장애인 바라면서 신기해서 쳐다보는 그러한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랬던 시기가 떠오르는데 오늘날에 지금 우리 2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복지 수준은 상당히 많이 제가 이제 외국에도 이렇게 나가서 보다 보면 오히려 외국보다도 저희 대한민국이 더 뛰어납니다. 뛰어난 것이 굉장히 더 많은데 다만 이 인식 수준은 아직까지 좀 저조하다. 뭐 예컨대 저쪽 이제 전라지방이 조금 이제 복지 부분에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부분에서 뭐 우리 대전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하고 진행하기가 좀 수월하다 보니 복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전남 이런 이 도 단위에서는 이 원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가가 좋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인드는 떨어지지 않다고 좀 봐요. 근데 우리가 평가를 할 적에 보면은 상대 시도가 못하니까 대전시가 1등을 하는 것이지 이런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로 우리가 1등하는 그 현재 복지 우리 이 현 주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좀 의식 이번에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부분에서 장애인 차량이 되지 비장애인 절대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이 수준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장애인 차량이 많아졌는지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주차를 장애인이지만 될 수 없는 그런 못 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총평을 하자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전시가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마인드가 좀 더 업그레이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의원님 뭐 같은 질문을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요. 근데 어쨌든 인식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대전교육청 특히 대전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있을까요? 예컨대 우리 그 의회도 제가 들어왔을 적에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장애인 화장실 예, 장애인 화장실. 그거는 이제 그전 이 건물을 질 적에 그 당시의 법률이 4층 건물에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면 괜찮은 상황이 충족되는 걸로. 예, 그렇죠. 근데 현재의 법은 뭐냐면 각 층에 전층에 다 있게끔 되어 있는 게 현재 이 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의회 전층에 지금 현재 장애인 화장실이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대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료 의원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졌지만 동료 의원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또 의회는 입법을 다루는 그런 곳이잖아요. 옛날 법을 가지고 현재 법이 바뀌었으면은 바뀐 법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가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법을 더 만들어야 될 이런 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향이 우리 장애인에 대한 사회가 국가가 몸이 불편하니까 배려를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 이런 그 약자도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한 우리의 그 권리거든요. 그런 권리 차원에서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 우리 대전시가 좀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렇게 의식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전시의회 황경화 의원님을 만나고 계시고요. 이제는 우리 대의 명분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솔직 토크 시간인데요. 여기에 총 여러 가지 저희와 전혀 상의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총 3개를 뽑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예능감을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능이? 네, 그렇습니다. 예능은 제가 약한데 일단 하나만 예, 볼까요? 하나 먼저 뽑아주시죠. 네네. 아,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건데요. 야, 지금 당장 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웃길 만한 유머가 있다. 제가 좀 유머 감각이 없어서 아니 우리 사회자님이 진작에 좀 힌트 좀 주시지. 아니, 있다 없다 일단 뭐 이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솔직 토크 시간 끝날 때쯤에 생각나는 유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야, 2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장호 대전시장의 시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100점 만점에요. 100점 만점이라면은 90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아,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대전시가 그동안 못 해왔던 이런 과업들을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진행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시장이라는 자리는 정무적인 이런 판단, 대전시 전체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책무는 저는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시장보다도 뛰어난 그런 시장님이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해주실 그러한 분이다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대의명분 제작진 여러분, 이 영상은 반드시 이장우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 하나 더 뽑아주시죠. 자,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로또 1등에 당선돼서 100억 원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우리 서회자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100억이 있으면 사실 제가 그 중도 장애인이잖아요. 아, 그러시죠. 예, 예. 제가 장애인이 되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제가 병상에 있을 적에 저의 소망이 1시간만이라도 편안하게 숨쉬고 잠자는 게 제 소망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소호흡기로 제가 1년 동안 살았었는데 너무나 힘들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안에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감사한 건지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장애가 그런 감사함을 늘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이 된 게 오히려 감사하다 늘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 부분들을 느끼다 보니까 또 신앙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억이 생기면 그 100억 가지고 우리 그 힘든 장애인들이 저는 꼭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저의 멘탈보다도 그 믿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기존의 이런 교회처럼 어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런 규칙적인 부분이 아니라 편안하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교회,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년이 좀 빨라요. 정년을 하고 나면은 진짜 하실 일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좀 뭔가 묵상하시고 쉴 수 있는 이런 목회자 쉼터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또 작업장을 만들어서 야채도 좀 가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100억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 소망이 100억이 있다면 그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 로또 당첨되고 나면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진 않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황경화 의원님 모시고 솔직 토크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진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아까 정치를 희망한 지가 그래도 한 20년 정도 됐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는 뭐 과거 대선 때도 역할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대전시의회 의원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더 높은 목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남은 한 2년 좀 남짓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9대 의회 의정활동이 그 의정활동 열심히 이것만 바라보고 최선을 여기 들어온 이상 우리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제가 대표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조례 이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말씀을 물으신다면 제가 사실은 국회에 16년도하고 20년도에 국회에 2번 출사를 했었습니다. 20년대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또 긍정적인 이런 답변도 있었었고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지방의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고 그거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대 의회도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남은 2년 동안 어떤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집중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료 의원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황경원은 이제 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 역할만 좀 하면 안 된다. 대전시 전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좀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라는 것이 특정한 이러한 조직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비례대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특별한 곳은 바로 저는 이제 장애인 플러스 이런 취약계층 전체를 포괄해서 제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좀 더 치중을 하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 오면 그런 부분도 해결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야 될 방향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인데 이제 특히 이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 고용, 그 다음에 직접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지금 2%로 상향이 이제 조정이 되는데 직접 생산품 우선 구매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이제 표준 사업장 활성화, 대전형의 표준 사업장을 또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임기 동안에 하고 싶은 영역이고요. 저 경기도 여주에 보면은 스마트팜이라는 거 아주 그 유명하게 전국으로 유명한데 우리 대전만에 그런 표준 사업장을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한 상태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 의회 3층인데 불이 나면 우리 사회자님 일단은 도망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일단은 딱 멈추니까요. 멈추잖아요. 그럼 계단으로 휠체어를 못 내려가잖아요. 이랬을 적에 과연 우리 사회가 저를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가 스스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바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도가 지금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그런 부분에서 4가지 부분을 좀 중점으로 좀 해 나가고 싶다라는. 네, 그러시군요. 이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전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45만 대전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좀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4월이면은 장애인의 달이 있는 장애인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버이달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매번 어버이달도 그렇고 장애인의 달이 그렇고 그 달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제가 이번 시정 질문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4월 이 장애인의 달,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언론 보도하고 어려운 부분들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그러한 달이 되지 말고 24년도 1년 내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이런 취약계층 이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전시, 이러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같이 해주면 24년도는 이런 취약계층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든든한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의회 환경화위원님을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지위 향상과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해 오고 계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상 저희들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의명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